그 136 보세요. 5절 보시고. 자, 오늘 일단 필기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우리 오늘들이 프린트고 뒤에 여백이 있죠. 거기다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필기를. 일단 가면, 요 파트가 되게 좀 내용이 좀 많아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적어보셔야 돼. 자, 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해요. 여기 5번째인데, 여기가 이제, 지적 정리라 그래요. 지적 정리. 요게 이제 크게 말해서 지적 공부를 바꿔달라 그 뜻입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보시고, 지적 정리인데, 정리 파트가 다시 내용이, 제목이 4개가 나와요. 4개가. 첫 번째는 이제 그 지적 공부의 정리라 불러요. 지적 공부의 정리고. 그럼 요거 이제 구분되는 게 있어요. 구분되는 게 두 번째가 등록사항의 정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록사항의 정정. 우리 책에는 이제 좀 이따 보면 그렇게 나와요.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 이렇게. 두 가지예요. 정리가 있고 정정이 있다. 이렇게. 좀 널찍한 티 띄고. 그럼 또 이제 세 번째는 등기 촉탁이 나올 거고요. 등기 촉탁. 그럼 네 번째가 이제 요거 나와요. 지적 정리의 통지라고. 자, 다시 한번 이제 보세요. 타이틀이 4개예요. 첫 번째가 지적 공부의 정리. 두 번째가 이제 등록사항의 정정. 등록사항의 정정. 이렇게. 두 개가 정확히 이제 구분할 때 좀 비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등기 촉탁 그래요. 등기 촉탁. 이렇게. 등기 촉탁. 또 하나가 이제 지적 정리의 통지. 지적 정리의 통지. 타이틀이 이제 그게 4개입니다. 그래서 23회 때까지는 여기가 보통 시험을 하시면 여기 묶어서 3문제 나왔었어요. 한 해 3개씩. 최근 들어서 이제 비중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다시 복해 보세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지적 공부의 정리가 있고, 두 번째가 등록사항의 정정이 있어요. 이 두 개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가 하면 둘 다 이제 지적 공부랑 현실이 불일치합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지적 공부랑 현실이 불일치해요. 공통점이에요. 무슨 또 그러면 정리와 정정한 공통점은 뭔가 하면 지적 공부랑 현실이 불일치한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 불일치의 이유가 달라요. 그래서 뭔가 하면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사이일 때, 후발적. 그때는 정리를 하는 거예요. 후발적은 무슨 말이죠? 그렇지. 처음엔 일치했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일치했는데 나중에 불일치할 때 그때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또 여기는 이제 정정은요. 지적 공부랑 현실이 불일치하는데 불일치 이유가 원시적 사이일 때예요. 원시적은 무슨 말? 그렇죠. 처음부터 지적 공부에 잘못 적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비교될 수 있어요. 정리와 정정.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정리는 양자가 불일치하는데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일 때. 후발적. 그다음에 이제 정정은 양자가 불일치하는데 불일치 이유가 원시적일 때. 처음부터 잘못 적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시적. 또 봐요. 그럼 정리는 이제 지적 공부랑 현실이 불일치하죠. 불일치 이유는 후발적이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지적 공부랑 현실이 불일치하는데 불일치하는 대상은 뭐가 있어요? 그치. 보세요. 토지대장을 절반 잘라서 왼쪽은 토지 표시죠. 오른쪽은 소유자죠. 그럼 두 가지지. 그럼 여기 또 보세요. 정리 다시 이제. 자, 불일치한 대상은 두 가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토지의 표시. 토지 표시도 불일치할 수 있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불일치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럼 또 보세요. 토지 표시가 후발적으로 바뀌었다예요. 그러면 토지 표시가 후발적으로 바뀌었다. 이게 뭐예요? 토지 표시가 후발적으로 바뀌었다. 이게 그거지. 토지 이동. 다시 잘라야지. 그럼 다시 보세요. 이제 토지 이동을 분리하기를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해면선 말소 이렇게 나오고 밑에 이제 합병이 나오고 지목 변경이 있다. 자, 보세요. 자, 토지 이동 사유를 2개로 잘랐어요. 위에는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해면선 말소. 밑에는 합병과 지목 변경. 토지 이동 사유를 2개로 나눴어요. 이렇게 2개로 나눈 기준이 뭐다? 그쵸. 위에서는 지적 측량을 했고
밑에는 합병, 지적경영은 지적측량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대신에 토지 이동 조사를 했지. 자, 근데 봐요. 위에서는 지적측량을 했고 밑에는 토지 이동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관청은 이제 토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 알아요. 이때는 이제 이렇게요. 요 공부를 정리하는데 이때는 정확한 근거 서류 만들어야 돼요. 이때 나오는 정확한 서류가 이제 이거예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예요. 이렇게 불러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근거 서류 만들어 놓고 근거 서류 가지고 지적 공부를 바꿔준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 이어하세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렇게 명칭. 이거 한 가지예요. 토지 표시 바꿨을 때. 이렇게. 그럼 또 이제 소유자예요. 자 보세요. 소유자. 토지 소유자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없다. 바뀔 수가 있죠. 또 잘라야지. 여기는 신규 등록지도 있고 이제 기등록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 정리예요.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는 소유자는 누가 결정한다? 신규 등록은 장부 처음 만들죠. 그럼 우리 이렇게 했었죠. 저 지난주에 신규 등록할 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는 누가 결정한다? 지적 소관청에서. 이렇게. 아직 아무 소리 없으니까 소관청이 결정을 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신규 등록지에서 소유자 정리입니다. 이렇게. 또 이제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해야 돼요. 중요한 거. 현재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장부가 2개 있어요. 뭔가 하면 보세요.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 장부가 2개 있다. 뭐와 뭐? 등기부도 있고 대장도 있다. 2개 있어요. 그럼 이제 봐요. 하나의 토지 장부가 2개 있어요. 등기부와 대장. 근데 뭔가 하면 자, 문제가요. 등기부가 오르니까 대장은 등기부 따라와라 이렇게 하면 대장 둘 필요가 없죠. 또는 대장이 오르니까 등기는 대장 따라와라 이렇게 하면요. 등기부 둘 필요가 없어요. 뭔가 하면 한 개 토지 장부가 2개가 있어요. 어떻게든 2개를 살릴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의 토지에 등기부와 대장이 2개 있는데 앞으로 권리 관계는 등기부가 중심이에요. 권리는. 그 다음에 토지 표시는 대장 중심이에요. 포인트가 달라요. 다시 권리는 뭐가 중심? 등기부. 토지 표시는 대장. 이제 포인트를 다르게 해야 2개를 살릴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금 봐요. 소유자가 이제 갑에서 자, 을로 바뀌었어요. 소유자가. 그러면 등기 먼저 바꿔요? 대장 먼저 바꿔요? 소유자 권리 파트니까 등기 먼저 했지.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했다. 그러면 등기소가 소관청에다가 대장 소유자 을로 바꿔라 이렇게 알려주면은 요거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용감은 등기소가 소관청을 알려줘요. 대장 소유자 을로 바꾸라고. 요거를 이렇게 불러.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라 불러요. 요게 이제 정식 명칭이에요. 이렇게.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그럼 통지가 딱 들어오면 이 통지는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있죠. 국가 기양한 통지니까 이렇게 바꿔줍니다. 첫 번째 한 가지예요. 소유권. 두 번째. 자, 또 보세요. 자, 을 앞으로 등기 딱 했어요. 그랬더니 등기소가 이제 통지를 해야죠. 근데 모르고 빠뜨렸어요. 등기소가 통지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할 수 있어요. 빠뜨렸어요. 그럼 보세요. 그 아무리 기다려도 을 앞으로 등기돼 있는데 대장을 안 바꿔주죠. 안 바꿔주니까 을이 가서 대장 바꿔달라. 신청하면 돼야 안 돼요?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예요. 이제 소유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유자 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면 또 자, 을이 소관청에 신청할 때 을은 소관청에 어떤 서류를 가져가면 될까요? 그렇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거 보여주면 되겠지. 등기 관련 서류들 이렇게.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자, 또 을 앞으로 등기했어요. 그랬더니 등소가 통지 안 해. 을도 안 해. 자, 둘 다 안 하면 요 소관청은 소유자가 을로 바뀌어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근데 어느 날 대장은 소관청에서 등기부를 열람했어요. 그랬더니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어 있고 대장은 소유자가 갑으로 돼 있더라. 그럼 소관청이 이제 직권으로 소유자 을로 바꿔주면 돼요, 안 돼요? 되겠지. 왜? 권리는 뭐가 기준이니까? 등기 중심이니까 되는 거예요. 소관청의 직권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예요. 방법이.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쓰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시험 보러 가시면요.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문장이 이렇게 거꾸로 만들어져.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자, 소유자 신청으로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하려 한다. 첨부할 서류는 이렇게 나와요. 뭐예요? 그렇지. 등기 관련 서류 이렇게 되겠지. 또 소관청의 직권으로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오면 X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문장 구조가 특이하게도 거꾸로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구조를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요게 지금 요게 이제 우리 책에 나온 제목을 제가 뽑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다시 책에 줄랑 볼게요. 한 가지 정리. 이렇게. 정리. 자, 두 번째는 보세요. 이거는 등록상의 정정이에요. 근데 지적 공부랑 현실이 불일치하는데 불일치 이유는 원시적. 원시적이란 말은 처음부터 잘못 적었죠. 그럼 다시요. 지적 공부랑 현실이 불일치한다. 그러면 불일치하는 대상은 뭐가 있어요? 또 똑같지? 토지 표시 잘못 적을 수 있고 소유자도 잘못 적을 수 있죠. 또 똑같아요. 두 가지. 토지의 표시도 잘못 적을 수가 있고 소유자도 잘못 적을 수 있다. 근데 이제 하나 문제. 이 정정은 원시적 그랬죠. 그러면 대장에다가 토지 표시를 누가 잘못 적었어요? 그렇지. 지적지 공무원이지. 그러면 보세요. 토지 표시를 정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틀리게 적은 애가 바로 적어야지. 그래서 이제 여기 원칙이 여기 소관청의 직권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타입 제목이 이거예요.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 표시 정정입니다. 그럼 뭔가 하면 지적지 공무원이 소관청에서 스스로 바꿔주겠대. 이런 거 흔해요, 드물어요? 드물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소관청에서 막 좋아서 막 해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뭔가 하면 경우가 9가지가 법률에 쓰여 있어요. 9가지가. 근데 뭔가 하면 9가지인데 반드시 문장 속에는 정확한 근거 서류가 쓰여 있어요. 문장에 근거 서류가.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근거 서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준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근거 서류를 찾아보는 거지 9개를 외운다? 택도 없습니다. 여기 첫 번째예요.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 표시 정정. 여기도 언제 거꾸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자, 첫 번째고 아무리 기다려도 소관청이 안 바꿔줘요. 그럼 소유자가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되겠지. 두 번째가 이제 소유자 신청. 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토지 표시 정정. 이렇게 제목. 소유자 신청에 의한 토지 표시 정정. 이렇게 거꾸로 만들어줘요. 첫 번째는 직권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소유자 신청입니다. 이렇게. 자, 또 이제 한번 문제 비교해 보세요. 지금 소유자 정리는 뭐라고요?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죠. 그러면 소유자 정정은 뭘까요? 고치는 거지. 그럼 뭔가 하면 처음부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었을 때 그때가 정정하는 거예요. 구분되죠? 정리는 바뀌었어요. 정정은 처음부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잘못 적었을 때예요. 또 잘라야지. 여기도 이제 기등기지가 있고 미등기지가 있습니다. 그럼 봐요.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는 이때는 신청도 되고 직권도 돼요. 둘 다 돼요. 그러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는 어떤 서류를 가져갈까요? 기등기지니까 등기 관련 서류 바꾸면 되겠지. 등기부에는 소유자 이름이 제대로 쓰여 있을 거니까 이렇게. 또 미등기지예요. 미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합니다. 자, 근데 미등기지는 신청은 되는데 직권은 없어요. 뭔가 하면 미등기지죠. 국가는 관여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미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는 이때는 어떤 서류를 가져갈까요? 그렇지. 미등기지니까 등기부는 없어요. 그러면 소유자 이름이 나와 있는 정확한 서류가 뭐예요?
그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되겠죠. 이렇게. 첨부하면 됩니다. 또 주소라면 주민등록 등초본도 될 수 있죠. 이렇게. 똑같아요. 여기도 첨부를 하시면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거꾸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잘라 보셔야 돼. 어떤 구조인지가 이렇게. 그래서 구분해야 돼요. 정리와 정적 비교 두 개. 기본 사항이고. 또 그다음 보세요. 촉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촉탁. 자, 촉탁이란 말 들어본 기억 나세요? 우리 몇 번 나왔는데 수업 시간에. 자, 처음 보세요. 자, 현재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장부가 두 개 있다. 권리는 뭐가 기준? 등기부. 토지 표시는? 대장. 그러면 토지 이동이 딱 발생을 하면 등기 먼저 바꿔요? 대장 먼저 바꿔요?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그렇지. 토지 이동이란 말은 토지 표시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대장을 바꿔야지. 그럼 대장을 딱 바꿔놓으면 이 등기소가 표시 바뀐 거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이때는 대장을 소환시켜서 등기소 알려줘요. 등기부에 토지 표시 바꿔를 알려줍니다. 이게 등기 촉탁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뭔가 하면 저 촉탁은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촉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신규 등록은 제외예요. 그러면 자, 또 한번 돌려보세요. 신규 등록은 촉탁을 왜 안 할까요? 그렇지. 봐요. 신규 등록이란 말은 이제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죠. 바다 매립해서요. 이때는 대장 먼저 만들어요? 등기 먼저 만들어요? 대장 먼저. 그럼 대장 만드는 게 신규 등록이죠. 그럼 대장을 딱 만들어 놨다. 그럼 등기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등기부 없는데 밖으로 알릴 필요가 없다지. 이렇게 한 거예요. 좀 더 책을 보시면 좀 이따가 촉탁 파트는요. 촉탁 사유가 쭉 나와 있어요. 7가지가 쭉.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묶어서 토지 이동 발생하면 촉탁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제외한다? 신규 등록은 제외. 그럼 신규 등록은 촉탁을 왜 안 한다? 아직까지 등기부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 가지. 또 이제 또 하나 보세요. 지금 타이틀이 지적정리의 통지인데 요거를 길게 풀어서 읽으면 자 보세요. 이 뜻이에요.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에 소유자에게 통지한다예요.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에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에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랬죠. 그럼 소유자가 정리 내용을 알 때 모를 때 하는 거지. 여기는 소관청에서 직권 정리했을 때. 그럼 봐요. 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했다. 직권 정리했으니까 정리 내용을 소유자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내면 이렇게 해요. 보통 시험을 하시면 정리가 한 문제 나와요. 정정이 한 문제 나와요. 묶어서 한 문제 나와요. 이렇게 냈었어요. 그렇게 해서 세 문제가 나오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제 칠판의 필기 요거는 제가 그 책에서 지금 제목만 쫙 뽑아놓은 겁니다. 제목만 이렇게. 책에서 줄 한번 볼게요. 책으로 와보세요. 136 가세요. 136. 그 제 5절에 이제 타이틀이 지적공부의 정리 등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의 보실래요? 의. 자, 지적 정리란 토지 이동으로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및 좌표의 변동사항과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적관련 발생되는 모든 사항을 지적공부 다시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 이게 이제 지적 정리라 부릅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고요. 그 다음 이제 가서 밑에 3번에 1번 책 가세요. 3번에 1번 별표. 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토지 이동 사항을 정리하고자 할 때는 책 가세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표시 바뀔 때는 뭐 만들어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게 이제 정확한 근거 서류예요. 자, 그다음 또 있어요. 옆에 소유자의 변동 사항을 정리하고자 할 때는 책 가세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렇게. 이제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지금 지적 공부를 정리하죠. 이때 이거 그냥 정리한 게 아니고요. 정리하기 전에 미리 정확한 서류를 만들어 놔야 돼. 그러니까 토지 표시 바뀌었을 때는 뭐 만들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바뀔 때는 소유자 정리결의서. 근거 서류가 딱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쭉 가서 큰 2번. 자, 토지 이동에 따른 지역 공부 정리죠. 제가 토지 이동. 여기에요. 토지 표시를 정리한다. 거기가 이제 토지 이동입니다. 이렇게. 토지 표시. 자, 그래서 그 정리 대상이 있죠. 거기서 1, 2, 3, 3개 묶으세요. 정리 대상에서. 동그라미 1, 2, 3, 3개. 묶어놓고 1, 2, 3, 3가지 고개 우리 흔히 하던 토지 이동 사유들이에요. 외우실 내용 아니에요. 토지 이동 사유입니다. 이렇게. 거기서 이제 밑에 정리 방법 또 나왔어요. 자, 소관청은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이동 정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 정확한 서류 뭐 만들어놔라?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 이렇게 한 가지. 그럼 이제 3번에 토지 소유자 등의 변경. 자, 소유자 변경이죠? 여기에요. 두 번째. 자, 소유자 정리. 이렇게 소유자. 1번에 신규 등록 체크하고요. 신규 등록. 첫 번째 줄. 지적 공부에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지적 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는 누가 결정한다? 지적 소관청에서. 이렇게 문장 한 개만 딱. 그 다음 장. 양가로 2번. 자, 이미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 정리. 이미 등록된 토지죠? 여기지. 기등록지. 이렇게. 기등록지. 첫 번째가 신규 등록이고 두 번째 기등록지. 이렇게. 기등록지. 방법 3개 체크해야 돼요. 자, 1번. 일단 그 내용 보시죠. 자, 밑에. 자, 이미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관서를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가 제공한 등기전산 정보자료라 정리한다. 거기서 줄을 쭉 끊으세요. 등기필증부터 해가지고 등기전산 정보자료까지. 외우지 마요. 다 묶어놓고 자 뭐라고 기억하면 돼요. 등기 관련 서류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소유자는 언제나 뭐가 기준? 소유자니까 등기부 중심이지. 등기부.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별도 외우지 마요. 그거는 묶어놓고 이렇게 하세요. 등기 관련 서류 이렇게 하나로. 자, 그럼 제목만 체크하세요. 1번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에 의한 정리. 1번 나와 있죠. 그럼 쭉 가서 2번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정리. 옆에 3번. 자, 소유자 신청에 의한 정리. 이렇게. 아직 그 세부사항 막 읽어보지 마요. 머리 아파요. 여기 칠판 보세요. 이제 여기. 자,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한다. 첫 번째가 뭐다?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이거죠. 을 앞으로 등기한 후에 등기소가 통지하면 이 통지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있다예요. 여기 이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소유자 신청. 을이 신청해도 되죠. 근데 이렇게 했어요. 을이 신청을 올 때는 을은 어떤 서류 가져와라? 등기 관련 서류. 등기된 거 보여주면 되니까 이렇게. 또 이제 둘 다 안 한다. 그때는 소관청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경우를 이렇게 자르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뭔가 하면 재밌는 게 뭔가 하면요. 시험 보러 가시면 문장은 거꾸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이 문제를 풀어보실 때 자꾸 뭐랄까요. 확인을 해야 돼. 이게 지금 정리인지 정정인지 또는 토지 표시인지 소유한지 자꾸 구분할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한 가지고. 그 세부사항을 아직 읽어보지 마세요. 절차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쭉 가서 이제 큰 3번 보세요. 밑에.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오류정정. 오류정정 옆에 기출마크가 쭉 붙어있죠. 하나 또 쓰셔야지. 27회. 올해 책이 영 폼이 안 나요. 기분 나빠요 지금. 자, 그래서 1번. 1번. 자, 토지 표시 등록사항 정정. 자, 여기에요. 토지 표시 정정. 첫 번째 이제 소관청 직권 나와야죠. 자, 보세요. 거기. 양걸 1번.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정정. 자, 지적 소관청은 다음과 같이 지적 공부의 토지 표시 등록사항에 잘못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서 칭령하여 정정할 수 있다. 근데 그 다음 장을 딱 가보니까 직권연료 사유라고 돼 있고 밑에 경우가 몇 개 나와 있어요. 9가지. 근데 그거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세요. 거기 직권연료 정료 사유라고 돼 있죠. 그 옆에 가로 딱 치고요. 하나 쓰세요. 근거 서류. 이렇게. 근거 서류.
9가지인데 반드시 문장 속에는 정확한 서류가 들어가 있어요. 자, 몇 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1번. 기억번.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된 경우다. 그럼 그 기억번에서는 정확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뭔가 하면 소관청이 자기가 쓴 서류랑 지적공부가 지금 불일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스스로 바꿔줘야 돼 말아야 돼요. 바꿔줘야지. 그 직원 정정이에요. 두 번째, 니은번. 자, 지적되면 독된 필지가 면적의 증강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다. 가로 속에 줄 긋으세요. 위치 정정. 그 니은번의 정식 명칭이 위치 정정이에요. 근데 포인트가 있어요. 면적의 증감이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죠. 이게 이제 위치 정정이에요. 근데 위치 정정은 왜 그럼 직권으로 바꿔줄까요? 위치 정정 왜 직권으로 바꿔줘? 면적의 증감이 없어. 뭔가 어차피 경계를 바꿔봤자 면적 증감이 없어요. 나중에 손해배상 들어올 위험성이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포인트에 면적 증감이 없이 그 말이 이렇게. 그러니까 떠올리세요. 그 니은번을 전체를 묶어서 이거를 위치 정정이라 불러요. 위치 정정. 그 다음 디귿번. 디귿번은 몇 줄입니까? 네 줄이죠? 시험에 절대로 못 내. 너무 길어서. 읽어도 보지 마요. 그럼 또 리을번에 줄 그실래요? 지적공부 작성. 그리고 미음번에 지적 측량 성과 줄 거놓으세요. 일단 거기까지 볼게요. 오늘은요. 자, 문제 봐요. 거기 보시면 지적공부 작성돼 있죠. 그러면 지적공부 작성할 때는 지적 측량을 해요 말아요? 해야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적 측량을 하고 나잖아요. 그럼 그거를 국가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때 나오는 게 지적 측량 성과라는 거예요. 밑에 있지. 미음번. 그러니까 앞으로 주세요. 지적 측량 성과 요거 소관청이 만들어준 서류예요. 그러면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렇게 지문에서 이렇게 자꾸 찾아보시는 거예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흐름만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리 파트는 큰 문제 없고 옆에 가서 이제 양가로 2번. 자, 소유자 신청에 의한 오류 정정. 자, 동그라미 1번.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상에 잘못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제 여기죠. 자, 소유자 신청에 의한 토지 표시 정정. 이렇게 흐름 딱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토지 표시. 자, 그래 보시고 그 세부 사항은 아직은 보지 마세요. 제목만. 자꾸 자르셔야 돼요. 경우를 이렇게. 그 다음 장 가보세요. 이제 큰 2번.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정정. 소유자 정정이죠. 1번에 이미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 정정. 이미 등기된 토지가 여기가 이제 기등기지죠. 첫 번째 이제 여기에요.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한다. 기등기지 이렇게. 자, 볼게요. 내용. 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정정사항이 자, 줄 그세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 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지적소관청의 직권 동그라미. 직권에 의한 정정이든 그럼 또 옆에 소유자 신청의 동그라미. 신청에 의한 것이든 그 정정은 줄 그세요.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 정보자에 따라서 정정한다. 묶어놓고 뭐라 불러요? 등기 관련 서류 이렇게. 뭐 굳이 그걸 외우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등기 관련 서류 이렇게. 거기가 이제 기등기지입니다. 자, 양가로 2번.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정정. 자, 잠깐 미등기 토지. 미등기지입니다. 자, 미등기 토지로서 그 옆에 토지 소유자의 정정 신청의 경우에 신청. 아까 이렇게 했죠. 미등기지는 신청은 되지만 직권은 없다 그랬어요. 지금 그 말이에요. 직권 없어요. 뭔가 이제 이거예요. 자, 보세요. 자, 국가가 강제로 소유권 보존등기 해주더라. 이런 경우는 되게 드뭅니다.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 보존 이거는 원칙이 신청주의예요. 그러니까 뭔가 미등기지란 말은 좀 소유자가 등기 안 했다 그 말이죠. 이런 경우는 국가가 간하기 싫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미등기지인 경우에는 직권은 없습니다. 신청만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 정해 신청 체크하고 이제 그 옆에 보세요. 자,
정정 신청의 경우에 신청한 정정사항이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와 주민등록을 가능성에서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지 명백한 때에는 체크하세요. 가족관계 증명서에 따라서 정정해야 한다. 줄여서 그렇게 불러요.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이렇게. 또는 그것도 있어요. 주소가 잘못됐으면 주민등록 등초본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경우를 잘라놓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일단은 자 정리와 정정 똑같은 구조죠.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이렇게 자꾸 필기를 좀 보셔야 돼요. 이렇게. 뭔가 하면 책을 그냥 보면요, 이거 정리가 안 돼요 머릿속에. 표가 박스 가지고 미리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개 또 비교해야죠. 이제 보세요. 그 다음 자, 큰 4번. 큰 4번. 정식명칭은 되게 길어요.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이에요. 줄여서 등기 촉탁. 여기 의에서 1번 보시죠. 양가로 1번. 자, 등기 촉탁이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 표시상이 달라진 경우 또는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유자를 대신하여 지적소관청은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그게 뭔가 하면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하죠. 그게 뭔가 하면 갑과 을이 하는 거는 등기 신청이라 불러요. 자, 근데 국가기관도 등기 신청할 수 있죠. 근데 뭔가 문제가 뭔가 하면 국가기관이 등기를 신청을 딱 하면 이 신청은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국가기관이 등기하는 거, 이거는 좀 다른 표현을 쓰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갑과 을이 하는 거는 신청, 국가가 등기 신청하는 거는 촉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촉탁도 똑같은 신청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단순히 국가기관이 이제 개입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또 거기 끝에 양가로 4번에 멋있는 말이 있어요. 자, 지적소관청의 등기 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뭔가 좀 있어 보이죠?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근데. 단순하게 간공서가 등기를 신청했다 그 말이에요. 촉탁. 이렇게.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촉탁 사유 몇 가지 있습니까? 7개. 또 외우려고요? 안 돼. 그래서 거기 7번 밑에 작은 글씨 별표. 거기 신규 등록 나와 있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요. 등기 촉탁은 토지 이동 발생하면 촉탁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토지 이동. 그런데 뭐는 제외한다? 신규 등록은 제외예요. 여기서 까만 글씨에서 신규 등록 별표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신규 등록은 촉탁을 왜 안 한다? 그렇죠. 아직까지 등기부가 없어요. 바꿀 이유가 없지. 나 그거 하나만. 그 다음 이제 5번. 밑에 큰 5번. 자, 지적공부 정리의 통지. 자, 원칙 보세요. 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말소 또는 촉탁을 한 때는 자, 체크하세요. 당해 토지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뭔가 하면 여기 우리가 이 타이틀을 지적정리의 통지라 불렀어요. 여기 좀 길게 말하면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에 소유자에게 통지한다요. 소유자. 그게 포인트예요. 소유자. 이제 그럼 그 다음 장 가보시죠. 뭐라 돼 있나? 자, 지적정리의 통지 대상 몇 가지? 또 9가지야. 지적은 보통 얘가 이래요. 9개, 10개 막 이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1번 지문 체크하세요. 1번. 토지동에 대한 소유자 신청이 없어. 주구에 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직권으로 체크하세요.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동을 조사 측량하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를 결정 등록한 때 그럼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 표시를 결정했으니까 토지 표시를 소유자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려준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포인트 하고요. 나머지가 이제 그 얘들입니다. 쭉 외우지 마시고. 자, 짚어보세요. 기억하세요. 자, 등기 촉탁은 이렇게 했어요. 촉탁은 토지 이동 발생하면 촉탁한다. 뭐는 제외? 신규 등록은 제외.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제 여기 토종이 들어와야 돼요. 토지 이동. 그다음 또 이제 지적 정리의 통지는 소유자의 통지한다죠. 소유자가 알 때 모를 때. 모를 때예요. 포인트가 이제 소관청에서 직권 정리했을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요만큼이에요. 여기가 이제
이게 중요한 이제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정리 파트. 그래서 이제 요거 딱 해놓고 집에 벽에 딱 붙여놓으세요. 매일매일 봐야 돼. 책 내용 읽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요 그림 먼저 보시라고. 요게 구조가 파악이 되고 나서 그 후에 책을 보셔야 돼. 그리고 또 뭔가 하면 현재 요 중간중간에 아까 보면 중간중간에 민법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등기법 내용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구조만 딱 파악해 놓으세요. 구조만. 그래서 올해 시험에 여기 이제 몇 개 나온다? 3개 나와, 3개. 3개 나온다 해도 안 해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응? 자, 또 뭐랬는지 알아요? 3개 나옵니다 했더니, 애게 3개. 3개 어디서 맞으려고? 자,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이렇게 하세요. 이제 그 사장 파트가 워낙 내용이 많아요. 보세요. 사장. 토지동 사유 쭉 나왔죠. 그 다음에 축척 변경 나왔죠. 토지동 신청권자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요. 정리 파트예요. 그래서 지적법 파트에서 가장 좀 내용이 많은 부분입니다. 좀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셨고 넘어가서 이제 5장 가세요. 자, 152. 지적 측량. 자, 지적 측량인데 이렇게 하세요. 지적 측량 파트 여기는요, 보통 문제가 2개 내지 3개 나와요. 근데 2개 내지 3개 나오는데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지적 측량의 의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지적 측량 의는 따로 외우지 마세요 그랬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자, 들어보세요. 자,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각 필지에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한 측량. 각 필지에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한다. 그게 이제 지적 측량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무조건 이제 그 옆에 한번 가보세요. 이번에 보시면 지적 측량 성질 나와 있죠. 그래서 몇 개 체크할게요. 자, 첫 번째 기속 측량 돼 있죠. 자, 기속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속 그 말이에요. 구속. 그게 뭔가 하면 지적 측량은 법률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짜라야 돼요. 법률에 구속된다. 그거를 기속 측량에 표현합니다. 읽어보시고 그냥 외우지 말고. 자, 2번 중요해요. 2번에 준사업 측량. 자, 좀 전에 이렇게 했어요. 지적 측량은 제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지적 측량은 각 필지에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합니다 그랬죠. 그럼 보세요. 이제 갑의 토지랑 을의 토지예요. 지적 측량하고 나면 뭐가 정해져요? 경계가 나오겠죠. 근데 뭔가 하면 이 경계는 그냥 경계가 아니에요. 경계가 정해지면 여기는 갑의 토지, 을의 토지, 소유권이 나눠지겠죠. 그래서 뭔가 하면 지적 측량은 사업 측량을 부르는 거예요. 사법 측량. 개인의 소유권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사법 측량. 그래서 명칭기 하세요. 사업 측량. 그 다음 평면 측량 나왔는데 평면 측량 이렇게 하시면 되죠. 현재 우리나라는 2차원 지적, 3차원 지적, 2차원 지적. 언제나 토지를 평면화 시켰어요. 그게 이제 평면 측량을 부른 겁니다.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 그 다음 이제 4번에 이제 측량 성과의 영구성. 여기 보시면 성과라는 말이 있죠.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성과라는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성과란 말은 서류예요. 서류. 측량 성과 이 말은 측량하고 난 서류. 그 서류도 이제 영구히 보존해야 되고 말아야 돼요. 보존해야죠. 영구성 그냥. 별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이제 공시 측량. 이제 공시 측량이란 말이 이제 공시한다, 보여준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의미 없고 6번은 또 체크해 놓으세요. 검사 측량. 뭔가 이제 더 이렇게 하세요. 그 박스에서 2개 체크하셔야 돼요. 사법 측량과 검사 측량. 자, 칠판 다시 보세요. 그럼 좀 전에 이렇게 했어요. 자, 지적 측량은 사법 측량입니다 그랬죠. 소유권이 정해지는 중요한 측량이에요. 자, 근데 다시요. 그럼 지적 측량은 누가 할까요? 아니에요. 지적 측량은요.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해요. 근데 이제 요 지적 측량 수행자, 요 수행자가 누군가 하면 얘들이 이제 지적 측량 업자나 한국국토정보공사예요. 옛날에는 지적공사 그랬죠. 지적공사 없어졌어. 지금 그렇게 불러요. 밖에서 명칭이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렇게. 자, 보세요. 다시요. 요 수행자인데 요 수행자는 2가지예요. 지적 측량 업자가 있고 또 하나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 온 거면 자, 수행자 얘들은요 일반 사인이에요. 자, 일반 사인이 무슨 권한으로 개인 토지 소유권을 막 나눠줘요. 또는 수행자가 측량을 해오면 그 결과를 국가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지적 측량은 소유권에 정해지는 중요한 측량이기 때문에 수행자가 측량을 하면 반드시 소관청부터 검사 측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온 거예요. 검사 측량이 이렇게 보셔야 돼. 다시 언제? 자, 지적 측량은 누가 한다? 지적 측량 수행자가. 근데 문제가 이제 수행자가 측량을 해오면 그 결과를 국가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무슨 측량? 그래서 검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요. 두 개 체크해 놓으세요. 사법 측량과 검사 측량 두 개. 또 하나.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지적 측량은 수행자, 일반 사인이 했죠. 그럼 일반 사인의 행위에 국가가 검사를 딱 했죠. 그래서 뭔가 자, 한번 보세요. 지적 측량은 일반 사인의 행위였어요. 사인의 행위에 국가가 관여했죠. 그래서 이제 지적 측량은 국가 행위로 의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는 행정행위입니다. 또 이제 보세요. 그럼 이제 국가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법적 효력이 4개 나와요. 그 밑에 지적 측량에 법률적 효력이 나와 있죠. 구속력, 강제력, 공정력, 확정력 4가지. 여기서 구속력, 강제력은 별 의미가 없고요. 시험에서는 공정력, 확정력 2개를 물어볼 수 있어요. 아시죠? 자, 여기 관계를 좀 잘 확인하세요. 지적 측량은 일반 상인의 행위인데 국가가 관여를 했죠. 검사했죠. 그래서 이제 지적 측량은 국가 행위로 의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행정행위 때문에 법적 효력이 4개 나와요. 구속력, 강제력, 공정력, 확정력. 그래서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2가지예요. 공정력이랑 확정력이라. 이 2개는 용어 정의는 알고 계셔야 돼. 자, 보세요. 공정력. 공정력이란 말은 한자로 적으면 이렇게 해요. 공정력이에요. 가장 쉬운 3단어. 그렇지?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지적 측량은 국가 행위로 의지되어 있죠. 그럼 국가 행위니까 일반 국민은 믿고 따라가야 돼요. 사사건건 시비 걸어야 돼요. 따라가야죠. 그게 공정력이에요. 뭔가 하면 지적 측량은 원칙으로 공명정대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적 측량을 해오면 일반 국민은 믿고 따라간다. 사사건건 시비 건다. 믿고 따라가야죠. 그게 공정력인데 공정력은 이렇게 표현해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그게 이제 공정력이에요. 체크하세요. 공정력, 거기 체크 보시면 중간에 취소될 때까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말이 나와야 돼요. 공정력. 이렇게. 원칙적으로 공명정대하더라 그 말입니다. 자, 확정력이요. 확정력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지난 시간 복습. 자, 고개를 드시고. 자, 축적 변경 사업을 합니다. 축적 변경. 그럼 이제 청산금이 결정이 딱 됐어요. 그러면 이제 청산금 이제 공고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했죠. 자, 청산금 얼마 내라. 받아가라 통지했습니다. 그때인데 이 청산금이고 금액이요 기분 나빠요. 그럼 청산금이 이제 금액이 기분 나쁘면 이때는 얼마 이내에 누구에게 이의제기한다. 그치 1월 내에 소관청에 이의제기를 해야죠. 근데 보세요. 근데 소유자가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 이의제기 안 하고 싹 지나갔어. 한 6개월 지났어요. 학기 6개월 지났는데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너무 청산금을 조금 받은 것 같아. 다시 옵니다. 청산금 너무 조금 줬더라. 좀 더 줘 이렇게 하면요. 더 줘요 안 줘요? 왜 안 줘? 그게 확정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뭔가 확정력은 이렇게 표현해요. 일정 기한이 경과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줄 그으세요. 확정력.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자 줄 그으세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기간 지났으니까 어떻게 됐다? 확정이 됐다 그 말이지. 2개는 좀 기억하셔야 돼. 다시요. 자, 공정력이 나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온다?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적법하다. 이렇게. 또 이제 확정력을 물어볼 때는 일정 기한이 경과하면 다툴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2개가 이제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지문들이고
구속력, 강제력은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지적 측량 대상. 자, 지적 측량 대상은 별표. 이제 우리 시험에서 가장 이제 그 기본 사항입니다. 자, 칠판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좀 전에 우리가 지적 측량은 기속 측량입니다 그랬죠. 그러면 기속이란 말은 법률에 구속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면 측량 대상이 13가지가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요. 13개 외에는 없어요. 또 13가지인데 또 이제 흐뭇하죠. 13개 보니까 13개 또 외우시려고? 큰일 나요. 자, 고개 드시고 13가지인데 13가지를 요거를 2개로 잘라요. 잘라서 여기를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그래요. 기초 측량, 세부 측량. 그래서 거기 그 대상에서 1번 지문 체크하세요. 1번에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뭐라 쓰여 있어요? 기초 측량이죠. 그럼 이제 나머지 12가지가 세부 측량이에요. 자, 이제 고개를 들고 잘 파악하세요. 그럼 기초 측량은 이제 언제 하는 측량이라고요? 지적 기준점을 정할 때. 자, 이제 고개를 드시고 숙제. 우리 숙제도 있어요. 봐요. 오늘 집에 가실 때 땅바닥을 잘 보고 가세요. 땅바닥을. 그럼 봐요. 가다 보면 땅바닥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쇳덩어리가 띄엄띄엄 붙어 있어요. 땅에 붙은 쇳덩어리 봤어요? 아, 되게 많어. 큰 맨홀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자, 그럼 봐요. 여기 붙어 있는데 쇳덩어리에 다 이름이 다 쓰여 있어요. 뭐라 쓰인지 보신 분? 땅바닥에 쇳덩어리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쇳덩어리 띄엄띄엄. 주로 보면 도시가스, 상하수도, 광캐이불, 전화석이 다 쓰여서 이름이 다 이렇게. 뭔가 하면 우리가 볼 때 땅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땅속으로 지금 무수한 자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알려주는 겁니다. 또 보세요. 도시가스라고 싹 쓰여 있고요. 쇳덩어리에. 요 위에 마크가 요렇게 된 것도 있고요. 요렇게. 또 도시가스라고 되어 있고 요렇게 된 것도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도시가스관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잘려 나간 적이에요. 꺾인 적입니다. 이렇게. 뭔가 땅속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런 게 이제 되는데 우리 시험에 도시가스, 상하수도는 시험 범위가 아니죠. 이건 신경 안 써도 돼. 그리고 또 하나. 지난 일요일 날이요. 그 다음 그 인터넷에 기사가 그렇게 떴어요. 전원주택 고수들은 맨홀 뚜껑을 샌다 라고 기사가 떴어요. 혹시 그 기사 보셨습니까? 전원주택 고수들은 맨홀 뚜껑을 샌다.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전원주택 요즘 이제 한참 이제 붐이 불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전원주택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참 집은 참 좋아요. 막 아주 막 이쁘게 막 져놓죠. 근데요, 기반시설이 없어. 물을 못 써. 하수도가 없는데? 그러니까 뭔가 하면 좀 전에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죠. 전원주택 고수들은 맨홀 뚜껑을 샌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 가서 세보는 거예요. 도시가스관이 있냐 없냐, 상하수가 있냐 없냐, 이게 샌다는 소리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쇳덩어리가 적어도 7개는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의외로 전원주택 가보면은 기껏해야 상하수 뚫어놓고 끝이에요. 도시가스 곧 들어옵니다. 뭘 곧 들어와? 3년 걸리는데. 그럼 그냥 떨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기사가 그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뭔가 하면 이제 도시가스나 상하수는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고, 우리 그 종이컵이 있죠. 종이컵 주둥이만 해요, 이렇게. 지적 도근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볼트가 딱 꼽혀 있어요, 이렇게. 봐보세요, 이제 이름이 지적 도근점이에요. 자, 그러면 지적 도근점은 무슨 뜻일까요? 뿌리 근자. 지적도의 뿌리가 되는 점이에요. 그게 이제 지적 도근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길 가시다 보면 길 땅바닥에 이게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뭔가 하면 요 지역 측량할 때 요점 기준으로 측량했다 그 말입니다. 긴정을 이렇게 설치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보고 오셔야 돼. 한번 보면 돼, 그냥. 뭔지 필요 없고. 이게 도근점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또 꼭 그러세요.
딱 봤더니요, 땅바닥에 쇳덩어리가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에게 이릅니다. 아니에요. 지금 얘가 명색이 지금 지적 도근점인데 이게 함부로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밑에 이따만한 크다란 콘크리트 딱 쳐놨어요. 못 움직이겠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건 쇳덩어리 하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거 설치할 때는 게 이제 이게 기초 측량입니다. 명칭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 나머지 이제 12가지가 세부 측량. 그럼 또 하자. 보세요. 그럼 만약에 이제 보세요. 신규 등록할 때는 지적 측량을 해요, 안 해요? 해야지?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 하는 측량은 무슨 측량? 그래. 신규 등록 측량. 뭘 놀래기. 자, 등록 전환할 때 하는 측량. 그래. 등록 전환 측량. 분할할 때 하는 측량. 분할 측량. 합병할 때 하는 측량. 그런 건 없어. 근데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외우는 거 아니고. 근데 이제 안 만들어지는 게 3개 있어. 그거 외워야지. 봐요. 그럼 첫 번째, 도시개발 사업할 때 토지 표시를 확정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할 때 토지 표시를 확정할 때 하는 측량. 무슨 측량? 그렇지. 그게 이제 지적 확정 측량이죠. 말 그대로 자르는 거예요. 토지 표시를 확정하기 위한 측량이에요. 이렇게. 하나. 또 이제 보세요. 도면을 딱 보니까 도면에 경계가 딱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도면을 가지고 토지에 딱 가면 이 경계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볼 수 있죠. 그러면 도상 경계를 지상에 복원할 때 하는 측량. 무슨 측량? 그거는 경계 복원 측량. 용어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외우는 거 아니고. 경계 복원 측량. 이렇게. 또 이런 거 어때요? 자, 갑의 토지예요. 갑의 토지에 갑이 건물을 졌어요. 경계에 딱 걸치게 딱 이렇게 딱 건물을 딱 졌어요. 이렇게. 아주 알뜰하죠? 근데 건물 이렇게 지으면 돼야 안 돼? 왜 안 돼요? 건물을 지을 때는 건폐율, 용적률, 건수원 제한이 있죠. 자, 그러면 자,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상경계를 대비하는 측량. 무슨 측량? 그렇지. 그게 이제 지적 현황 측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하세요. 용어정의 3개, 확정, 복원, 현황. 요 3개가 이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장 가보세요. 154. 체크하세요. 거기 10번. 10번 체크하고 12번 경계 복원 측량 체크하고요. 13번에 지적 현황 측량 체크하고 이렇게. 그 3개가 우리 시험 단골 지문들이에요. 지금도 시험에 떠요. 이렇게. 자, 체크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작은 글씨요. 지적 측량 X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체크하세요. 지적 측량 X. 자, 첫 번째, 지번 변경. 자, 지번 변경할 때는 지적 측량은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지목 변경, 합병. 또 하나 이제 위치 정정. 자, 위치 정정 아까 나왔죠. 위치 정정은 뭐라고요? 면적의 증감이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됐을 때. 뭔가 면적 증감이 없으니까 별도로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자, 짚어 보세요. 이제 앞으로 시험 보러 가시면 이렇게 해요. 여기서 확정, 복원, 현황 요 3개 용어 정의를 물어보거나 지적 측량 X를 물어보거나 둘 중에 하나는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이렇게. 그래서 가장 이제 또 대상 파트에서 기본되는 사항입니다. 쭉 보셔야 돼요.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 나머지 파트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